안녕하십니까. 홍준표 시장이요. 드디어 이제 그 신당 창당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이거 홍준표 신당이 떠느냐 언급을 했어요. 근데요, 제가 보기에 이거 홍준표 시장이 신당을 만들면요, 한마디로 이제 이거 대실패로 끝납니다. 그 신당에 이거 누가 가겠습니까? 이준석도 안 갑니다. 이준석도 이게 오시훈 시장하고 손잡으면 손잡지 홍준표 시장하고는 이게 손을 안 잡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시너지가 없다 보는 거예요. 어차피 이게 다 20, 30대, 20대 청년층을 주 타겟으로 하니까 시너지도 없고, 그 다음에 이거 홍준표 시장이 나이로 보나 생물학적 나이도 한 70 넘었잖아요. 이준석이가 말라고 이게 손잡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이도 또 홍준표 시장이 부정적 이미지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특히 이번 대선 거치면서 거의 저는 이제 사실상 정계 은퇴도 했는데, 근데 본인은 계속 복귀한다고 하니 신뢰도 잃어버리고요. 완전히 부정적 이미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준석이도 안 가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누가 갈까요? 아무도 안 가요. 제가 알기로 가장 친한 김대식 의원이나 유상범 이런 분들도 안 가요. 그러면 신당 창당이 저는 사실상은 불가능할 거다 보고요. 억지로 만들어봤자 대실패로 끝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홍준표 신당 이거 내용을요 정확하게 소개하면, 어제 2일 밤입니다. 2일 밤 7월 2일 어제 밤에 또 이제 청년의 꿈 소통 채널 있잖아요. 그게 뭐랬냐, 지지율도 그렇고 댓글 등에 의한 위헌정당 해산 단어가 많이 보인다. 계속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많이 보인다.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생명의 불이 꺼지는 듯하다, 이런 식으로 지지자가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도 그렇고 또 댓글 보면 위헌정당 해산 나오고, 아무래도 국민의힘은 생명의 불이 꺼지는 것 같다, 이렇게 청년의 꿈 채널에 지지자가 한 명이 올리니까 홍준표 시장이 뭐라고 답을 했냐, 이렇게 답했습니다. 바로 근데 조만간 국민의힘을 대체할 대체 정당이 나올 거다. 대체 정당, 이렇게 얘기하고, 대체 정당이 나온다 조만간. 그런데 그게 본인이 당 만들겠다는 거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 대체 정당이 나온다는 말은 본인이 안 만들면 나올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개혁신당이 대체 정당도 아니고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아니잖아요. 이미 있는 당이잖아. 조만간 대체 정당이 나온다는 말은 본인이 한번 정당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홍준표 시장이 뭐랬냐, 물극필반, 이거는 유명한 말이죠. 물극필반. 어떻게 모든 일은 지극히 극에 달하면 반드시 또 반전, 제자리를 찾아오는, 이게 물극필반. 보통 우리 주역 같은 데 보면 용도요. 용도에 처음에는 이제 잠용, 드러나지 않다가 그 다음에 용이 나타나는 현용, 그러고 이제 하늘까지 올라가 비룡, 나른단 말이야. 근데 끝까지 올라가면 추락이 있죠. 항용. 그게 항용 유해, 이런 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용도에 단계가 있다고. 잠용, 현용, 비룡, 그 다음에 항용 유해할 때 항용, 이런 식으로 모든 우리 이치는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이 있는 물극필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래. 예를 들어 이재명이 지지율도 그래. 이재명이도 지금은 완전히 꼭대기까지 가도 언젠가는 내리막으로 옵니다. 그런 게 일단 물극필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시장이 물극필반이다.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이 너무 벗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보수 정당이 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며칠 전에 이준석이도요. 며칠 전에 이준석이도 홍준표 시장이 신당을 만들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는 간다는 말은 안 해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신당을 만들 거다,
이렇게 예측만 했지 거기에 내가 합류하겠다거나 우리하고 합치겠다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결국요. 지금 저는 신당 어렵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홍준표 시장 지지율이 얼마 안 돼요. 많아봤자 그 3, 4%나 될까 거의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신당을 어떻게 만들어요? 또 이게 만들려면 이게 조직과 자금이 이게 만만하나요? 거기다가 이게 연세가 70인데 지금 만들어가기에 뭐 몇 년간의 신당을 어떻게 만듭니까? 불가능하죠. 예를 들어 옛날에 정주영 의원 같으면 돈이라도 많고 신화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지금 이게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홍준표 시장이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게 또 돈이 있어도 쓰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뭐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 보는데 근데 억지로 만들면요. 바로 이게 그냥 대참패로 대실패로 이게 그냥 끝난다. 이렇게 봅니다. 참 이게 저는 홍준표 시장이요.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 다 이게 그분도 공과 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평가할 부분하고 이게 또 비판받을 지점이 다 있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게 뭐 홍시에 다 잘못했다, 또 다 잘했다 이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이게 이야기했지만 홍 시장의 그 장점은 강력한 이게 그 업무 추진력 해서 자치단체장 할 때도 잘했어요. 경남도지사나 대구시장이나 이런 데 그 추진력도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이제 좀 카리스마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선 후보도 됐고요. 그 다음에 당대표도 하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4번 하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뭔가 이제 어떤 장점, 카리스마나 추진력, 이거 제가 일부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그러나 이게 비판받을 지점도 많이 있어요. 홍 시장이 모를지 몰라도 이게 일단 말이 거칠고 품격이나 일관성이 좀 없는 게 있어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쫓아낼 때도 본인한테 박근혜 대통령이 필요하면 춘향이야. 필요 없으면 향단이라고. 계속 어떨 때는 춘향이, 어떨 때는 향단이. 뭐 이게 일관성이 없어. 그리고 이제 말이 좀 거칠죠. 우리가 이게 뭐 한동훈이 비판할 때 저도 한동훈 저도 비판 많이 하는데요. 우리 비판할 때도 뭐 애송이가 다 말아묻다. 또 이번에는요. 조선 제일 금이 아니고 조선 제일 끔이다 끔. 조선 제일 금이 아니고 조선 제일 끔인데 보수 언론들이 한동훈을 부추겼다. 저는 한동훈에 대한 비판은 일부 수용할 점이 있다 봐요. 저도 한동훈이 많이 비판하니까. 근데요. 좀 비판할 때도 이게 품격을 갖춰서 비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데 제가 이야기는 했잖아요. 한동훈은 문제가 많아요. 보수의 미래론이 부족한 게 많다고 저는 지금 상태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애송이가 뭐 말아묻다 또는 조선 제일 껌이다. 이거 그 비운지 모르겠는데 조선 제일 껌이라고 하네 한동훈을 오늘. 하여튼 거기다가요. 또 윤 대통령 비판하고 또 일관성이 없어요. 홍준표 시장님 언제나 윤 대통령하고 부부 동반 술도 먹고 그러면서 총리 자리까지 이게 노린 거 다 알고 있잖아요. 한때 또 친했잖아 대통령 할 때. 근데 감탄 고토 지금 윤 대통령 전복에 한 자리 노릴 때는 다 따르더니 근데 윤 대통령이 어려워지니까 헌신장처럼 야 윤석열 한동훈 둘이가 다 말아무서 이제 와서 그러면요 사람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잘 나갈 때 차라리 비판하고요. 어려울 때 지금은요. 대통령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래야지. 지금 이게 대통령이 어려워지니까 씹어버리고 그러면 이게 잘 나갈 때는 총리 한 자리 없나? 오히려 이게 빨아주고 이거는 뭡니까? 어려울 때 씹고 잘 나갈 때는 이게 빨아주고 이거는 이게 조선 제일 껌이 아닙니까? 이거는 껌 아닙니까? 한동훈만 조선 제일 껌입니까? 저는 홍시암덕의 여러 가지 그런 점은 첫째 문제가 말이 일관성이 없고 거칠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이번에 대선 때 결정적인 저는 잘못을 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그랬잖아요. 이번에 어떻든 저떻든 이번 대선은 이재명을 막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무조건 김문수 도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준석이 보고 무조건 단일하도록 우리 그렇게 권유하고 그렇게 조정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부인하고 하와이 가서 피서 한 달 잘 보내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자유우파 보수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지고 지금 이게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본인은 하와이 가서 매일 사진 올리면서 나는 이게 이제 정기 은퇴했다. 국민이 근처도 안 간다. 이랬잖아요. 근데 정기 은퇴했다는 분이
그럼 이게 왜 요즘 이게 매일 글 올리면서 이제 드디어 신당 창당까지 언급을 하는 겁니까? 진짜 이게 조선제일, 이 생각이 나더라고. 한동훈이가 조선제일껌이라고 하니까 본인은 조선제일뻥인가? 조선제일뻥. 뻥을 많이 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니, 정견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정치 근처도 안 간다고. 근데 계속 글 올리면서 그 신당 창당까지 놓잖아요. 이게 거짓말을 다른 말로 뻥이라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옛날 박근혜 대통령 춘향이 향단이부터 윤석열 대통령 지금 비난하는 것부터 지금 이게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조선은 본인이 말이 바뀐 게 한두 개입니까? 그럼 조선제일 뻥쟁입니까? 조선제일 뻥. 한동훈은 조선제일 껌.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보수가 지금 우리 보수가요. 한동훈, 홍준표, 이준석 이런 분들이 지금도 이게 보수 기득권을 잡고 이게 기득권 청산, 이게 인적 청산입니다. 뭐 친윤 주류 의원들 청산했다. 청산할 분이 어디 있어요? 주류 의원 중에 젊은 분 누굴 청산해요? 지금도 기득권은 아직도 이게 보수 지지율은 한동훈, 홍준표, 이준석 이런 분들이 지지율이 있지. 이런 사람들을 쫙 청산해버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 이게 보수 재건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아니 나머지 뭐 누굴 청산해요? 친윤에. 이미 뭐 그분들이 뭐 지지율이 있나요? 권성동, 권영세만 청산하면 보수가 살아납니까? 그분들이 뭐 지지율이 있나요? 없잖아요. 뭐 그분들 중에 책임은 많지만 지지율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친윤들 다 청산할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박수영 또는 장동혁 뭐 성일종 다 청산할까요? 친윤들? 다 청산하고 그러면 누가 정치합니까? 그럼 친한동훈계는 청산 안 해요? 그 배현진 뭐 전북이 다 청산 안 합니까? 그쪽은? 그쪽도 조경 때부터 많잖아요, 문제가. 꼭 보면 뭐 주류 친윤을 청산해야지 된다. 한동훈계에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진짜 청산한다면 지지율이 있고 지금 기득권을 유지하는 게 지지율이잖아. 이분들부터 청산해야 되잖아요. 대표적인 게 한동훈 청산하고 이준석 청산하고 홍준표 청산하고 그러면 이게 뭔가 새로운 게 인물이 새로운 살이 돋아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유우파 보수가 없을 수는 없잖아. 새도 좌우 날개가 있는데 우리 자유대한민국에 보수가 없을 수는 없잖아. 그러면 이게 기존의 기득권 사람 다 청산하면 새로운 인물은 나타납니다. 나타납니다. 저는 본인들이 지금 70 되도록 본인들이 지금 몇십 년 기득권을 유지해놨고 지금 와서 계속 남탓만 하고 본인들은 아무 잘못이 없이 이게 바로 우리 비극이에요. 홍준표, 그다음에 한동훈, 이준석 이게 비극이다 이 말이에요. 본인들은 아무 책임 없고 계속 남탓만 하고 있는 이게 너무나 한심한 왜 본인들 좀 이게 반성문부터 쓰세요. 한동훈이가 자기 반성을 봤어요? 홍준표 씨가 본인 반성했습니까? 이준석이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부터 반성문 쓰고 남 탓을 좀 해야 된다. 왜 아무 존재감 없는 일반 의원들, 주류 친윤들 계속 다 청산하자. 그러면 100명의 의원들 다 어디 갑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지도자급에 있는 이런 분들이 스스로 내 탓이다, 내 책임이다. 이렇게 반성문을 써야지. 그분들은 전부 남 탓이다. 나는 이게 아무 잘못이 없다. 이래서는 미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결국 저는 뭐 홍준표 씨랑 정치 생명 끝났다 보는데 뭐 당을 이게 만들든 안 만들든 대체정당 이야기하지만 그 당은 이게 처참한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이게 본인 자성하면서 본인 반성문 쓰고 약속을 정기한테 약속했으면 이제 지키는 게 그나마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